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품사랑 형태소를 공부했고요. 형태소와 관련해서 파생어랑 합성어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합성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바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요. 통사적 합성어의 유형과 그 예가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밑에 보시면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를 정리를 해놓았어요. 비통사적 합성어를 먼저 한번 볼게요. 비통사적 합성의 첫 번째 예가 부사 플러스 명사인데요. 여러분 위에 통사적 합성어랑 비교해서 볼 때요. 통사적 합성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문법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통사적 합성어는 그렇다면 문법상으로 틀리다, 즉 비문법이다, 문법상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요. 관형어, 명사 앞에 관형어가 오는 것은 문법상으로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를 관형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명사 말고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애를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데요. 명사 앞에 부사가 와 있는 형태들이 있어요. 즉, 이런 것들은 문법상으로 옳지 않은 표현이죠. 명사 앞에 부사가 와 있는 합성어의 대표적인 예가 부슬비예요. 부슬비를 형태소 나눈다면은 부슬과 비로 나눌 수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비는 명사인 거 어렵지 않게 보이시고요. 부슬이 부사라는 거 보이시나요? 부슬. 부슬이라는 부사가 명사로 꾸미고 있어요. 문법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관형어 플러스 명사에는 뭐가 있냐면요. 새집, 첫사랑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새집은 새와 집이 합쳐진 단어, 첫사랑은 첫과 사랑이 합쳐진 단어이고요. 집과 사랑이 명사라는 거는 보이시죠? 그리고 새와 첫, 얘네가 관형사, 그러므로 관형어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즉, 관형어와 명사가 있는 형태는 문법상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것이고요. 명사 앞에 부사가 있네, 문법상은 맞지 않다. 이런 애들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비통사적 합성어의 두 번째 예는요. 용언의 어간에 명사가 붙는 형태예요. 용언의 어간 개념 기억나시나요?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했는데요. 용언의 어간은 어미와 같이 어울려서 쓰여야지 어간 혼자 쓰이는 형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 없이 혼자 쓰인 형태. 그래서 어간에 바로 명사가 붙어버린 형태의 가장 큰 예는 덮밥 같은 거예요. 덮밥이 밥 위에 무언가를 덮은 거, 그런 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형태소 나눌 때 덮과 밥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덮다라는 기본형을 가진 단어에서 덮이라는 어간만 지금 사용된 거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밥은 명사인 거 보이실 겁니다. 즉 명사 앞에 어간만 띡 와있다. 문법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위에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용언의 활용형에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문제 풀다 나왔듯이 작은형 같은 거예요. 작은형이요. 활용형이라는 것은 어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작은형이라는 단어가 작다라는 단어의 어간인 이란 글자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형이라는 명사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 둘을 연결해주는 얘가 바로 어미가 되는 거죠. 즉 어미가 있는 형태와 어미가 없는 형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미 없이 쓰이는 합성어는요.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여기에서 작은이란 단어는 형을 꾸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형형 어미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요. 여기 세 번째도 보시면요. 용언의 어간에 용언이 바로 붙어버린 거예요. 즉 연결해주는 어미가 역시 없는 거죠. 이거의 사례 같은 거는 건북다 같은 단어인 거죠. 건북다라는 단어가 검다와 북다의 합성어인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검다라는 단어에서 검이라는 어간만 바로 따왔고요. 검이라는 어간만 따왔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미가 없다는 거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위에 용언의 활용형에 용언이 붙는 것의 사례 같은 거 얘기해 줘 볼게요. 돌아가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돌아가다가 돌다라는 단어와 가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 거죠. 그래서 돌다는 단어에서 돌이라는 어간 그리고 가라는 어간 각각 따왔고요. 어간과 어간 사이에 어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 둘의 차이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미가 없는 경우는 비통사적 합성어 또는 명사 앞에 부사가 오는 경우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나머지 통사적 합성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명사와 명사가 만나는 것은 문법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 단어 같은 것이 예를 들어 눈물 같은 단어들이 있는 거죠. 관형어 명사 이것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 이런 단어가 있죠. 주어 서술어. 예, 위에 가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문제 한번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1번이요. 할미꽃, 할미와 꽃이 합쳐진 단어라는 거, 그리고 할미와 꽃이 각각 명사라는 거, 문법상으로 틀리지 않죠. 명사와 명사가 결합된 경우 예,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큰형이란 단어를 큰과 형으로 나눠주시고요. 큰형에서 큰이란 글자가 크다가 기본형인 거 보이시나요? 예, 크다가 기본형이니까 크가 어간이 되는 거죠. 크라는 어간 밑에 니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분석해보면요. 크라는 어간에 니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이라는 명사가 온 것이죠. 즉 어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찾으시면 돼요. 어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큰이란 단어가 형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형은 형인데 큰 형. 그렇기 때문에 큰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형어와 체연이 결합된 경우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3번 보면요. 빛나다인데요. 빛나다가 빛과 나다 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원래대로 풀어서 쓰면 빛이 나다 이렇게 쓰셔야 되죠. 빛이 나다입니다. 그러면 빛이가 주어이고 나다가 서술어인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설명했었던 통사적 합성어에서의 주어 서술어 사례입니다. 그리고요. 조사가 생략되는 형태는요. 아까 어미는 생략이 안 된다고 했지만요. 조사가 생략되는 것은 문법상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에서 조사를 생략하고 빛나다 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탄생했습니다. 얘는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4번 보면 날뛰다를 날고 뛰다, 날다 뛰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날이라는 단어와 뛰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날다에서 날, 뛰다에서 뛰 각각 어간만 따오고요. 어간과 어간 사이에 연결해주는 어미 같은 거 없는 거 보이시나요? 어미가 없다 이런 애들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날뛰다를 통사적 합성어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날고 뛰다 이런 식으로 어미를 넣어주셔야겠죠.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묻는 문제 같은 거는 비교적 최신 문제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다음 20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같은 문제인 거죠. 내용은 똑같아요. 합성어는 파생접수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접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인 거. 예, 그래서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나뉘는데 통사적 합성어는 두 어근 또는 단어의 연결 방식이 우리말의 통사적 구성 방식과 일치하다. 예, 통사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법 구성 방식과 일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통사적 구성 방식에 어긋난다. 즉 비문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형 아까 앞에서 많이 나왔었죠. 작 플러스 형이고요. 작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어간 있고요. 어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어미가 있다. 즉 얘는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철들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철이 들다 이런 단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철이 들다 라는 단어에서 이 라는 조사가 생략돼서 철들다 라는 단어가 탄생한 거. 조사 생략은 문법상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통사적 합성어가 되고요. 아까 부슬비 예문으로 들어줬었죠. 부슬은 부사입니다. 그리고 비는 명사예요. 부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네. 문법상은 맞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3번이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죠. 4번이요. 힘쓰다는 힘을 쓰다예요. 힘을 쓰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의 형태이구나. 예,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의 형태이고요. 조사 생략되는 건 문법상은 틀리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통사적 합성어이고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예, 21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합성어 문제 관련해서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 문제 2개 풀어봤고요. 합성어는 다시 대등합성어,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그 다음에 융합합성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대등이라는 것은 앞과 뒤처럼 두 어근의 결합 방식이 대등한 거예요. 앞뒤라는 것은 앞과 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팔다리 같은 거는 팔과 다리라는 거죠. 문제에서 보면은 손발이 손과 발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논밭이 논과 밭을 대등하게 지칭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1번 대등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2번도 대등합성어가 됩니다. 두 번째, 돌다리는 앞 어근이 뒤 어근의 의미상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종속합성어는 그냥 수식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돌이라는 단어가 다리라는 단어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나요? 다리는 다리인데 돌로 된 다리. 이렇게 된 합성어가 밑에 하나 있죠? 가방은 가방인데 책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가방, 책가방. 얘가 수식합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춘추는 두 어근과 완전히 다른 제3의 의미가 도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춘추 사전 검색해보시면은요, 봄 춘자에 가을 추자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춘추란 단어가 봄, 가을 이렇게 해석되지 않고 나이의 높임말이죠. 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뜻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제3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요. 융합합성어라고 하고요. 연세도 한자를 찾아보면은요. 해 연자에다가 해 세자를 사용하는 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 1년 단위할 때 그 해자인데요. 얘도 나이라는 새로운 뜻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연세도요. 융합. 완전히 제3의 의미가 탄생한 융합합성어에 해당합니다. 예, 21번의 답은 3번. 예, 이렇게 해서 형태소와 관련된 문제가 다 끝났고요. 이제 네 번째 시간 의문 들어가 볼게요. 의문의 정의를 먼저 보시면은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도 구분해줘야 되고요. 소리도 구분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강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당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아와 이응은 다 똑같은데요. 기역과 디귿, 자음 하나만 바뀌었더니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 뜻이 달라진다는 거 보이시나요? 마찬가지로 강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이라는 단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이라는 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은데 중간에 모음만 아에서 오로 바뀌었더니 발음도 달라지고 강, 공 발음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진다. 즉 자음 하나, 모음 하나만 바뀌어도요. 뜻이 달라지고 소리, 말소리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은 자음, 모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자음 볼게요. 자음은 목, 힙, 입, 혀 따위의 발음기관에 의해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음은요 다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나뉩니다. 뒤에 가서 자음표 먼저 보고 다시 모음으로 넘어올게요. 이거가 자음표인데요. 뒤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파열음은 무엇이냐, 마찰음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표를 외워두는 게 좋겠죠. 일단 조음 위치, 즉 음이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 잇모음 소리,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이렇게 나뉘고요.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 이렇게 나뉩니다. 우리가 비음, 유음을 묶어서 울려서 나는 소리다 라고 해서 울림소리,
라고 합니다. 아마 뭐 나라마음이라든지 노란 양말 이런 식으로 울림소리 4개 외우신 기억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울리지 않는 나머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요 우리가 안 울림소리 라고 합니다. 울림소리는 다시 코를 통해서 발음이 되는 미음, 니은, 이음 이렇게 나누고요. 유음은 리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울림소리 중에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다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우리나라 자음 3중 체계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어딨나? 기역, 쌍기역, 키읔. 디귿, 쌍디귿, 티읕 이렇게 3중 체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파열음은 발음할 때 허파에서 터지면서 나는 소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리가 몸으로 느끼기는 어렵죠. 마찰음은 발음기관이 마찰되면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파찰음은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되는 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의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나머지 발음 나는 위치 정도는 우리가 발음해보면요 직접 느낄 수가 있거든요. 차례대로 미음, 디귿, 미음, 니은, 그러니까 미음, 니은, 지읒, 기읒, 히읗을 발음해보면요. 무는 입술에서, 느는 입술 바로 뒤 이빨과 혀의 끝에서, 그 다음에 디귿은 혀의 중간에서, 기역은 여기 턱 부분에서, 그리고 히읗은 목에서 발음 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나는 소리다. 우리가 한자 모양을 할 때요. 입구자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입의 모양을 떴다. 미음. 그리고 미음과 비음 모양 비슷한 거 보이시죠?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은 입술에서 나는 소리이고요. 그 다음에 느 해보시면 혀가 이빨에 닿는 거 느끼실 거예요. 사람 옆모습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요. 느는요, 혀가 이빨에 붙으면서 혀의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빨에 붙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니은 모양이 되는 거고요. 니은과 디귿과 리을은 모양 비슷한 거 보이시죠? 얘네들 다 윗잇몸, 혀 끝에서 나는 소리이다. 디귿은 당연히 쌍디귿, 티읕 묶어서 다니셔야 되고요. 니은과 같은 자리에서 시옷, 스 발음이 날 것입니다. 스. 그래서 시옷은 이빨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시옷, 쌍시옷입니다. 그리고 지읒 같은 거는 그냥 외우셔야죠. 즈, 혀의 중간에서 발음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세니천장을 다른 말로 경구개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린이천장을 다른 말로 연구개음이라고도 해요. 이따가 음운 변동 배우실 건데요. 거기에서 보면 구개음화 나오죠. 그래서 구개음의 종류에 지읒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치읒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린이천장 보면 그 해보시면요. 혀가요. 뒤로 밀리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혀의 모양이 기 이렇게 됩니다. 그 혀가 끝이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기역. 그 다음에 쌍기역, 히읗이고요. 기역과 이응은 그냥 같은 자리에서 발음 나는구나 외워주시면 돼요. 히읗은 목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목을 반으로 잘랐을 때 동그란 모양 나오죠. 그 동그라미와 관련된 히읗.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 바닷속 조개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음표는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모음 넘어가 볼게요. 모음은요,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고요. 모음은 혀의 위치나 입술만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모음은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고정되어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지 않는 모음이고요. 이중모음은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모음이에요. 단모음은 우리가 아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아 라고 발음되는 거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 라고 발음할 때는요, 야 입모양이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에서 시작해서 아로 끝난다는 거, 야. 그래서 이중모음은 좀 여러 개의 모음 합쳐진 애들 있잖아요. 뭐 야여요유, 와, 왜 또 뭐 있죠? 워 이런 단어들이 이중모음입니다. 단모음은 뒤에 표도 정리되어 있고요. 이 단모음표에 없는 모음들이 이중모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혀설자죠. 혀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보시고 으 해봤을 때 으 하는 순간 혀가 뒤로 밀리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즉 여기 있는 이 5개의 모음은요 혀가 뒤에 있을 때 발음이 되는 모음이고요. 여기 있는 이 5가지 모음은 혀가 앞에 있을 때 발음이 되는 모음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평순과 원순으로 나뉘는데요. 순자는 입술 순자인 거죠. 입술이 평평하다, 비교적 일자에 가깝게 소리 나는 것, 입술이 동그랗게 소리 나는 것. 그래서 원순 모음을 외워주시면 되겠죠. 오, 우 했을 때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와 오. 예, 위, 외가 원순 모음이고요. 나머지 이나 으 같은 경우는 입술이 비교적 평평하게 펴지는 거죠. 이런 애들이 평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나뉘는데요. 차례대로 이, 에 또는 으, 아를 발음해 보세요. 으, 아 발음을 할수록 입이 점점 커지는 거, 턱이 내려가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턱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혀도 같이 내려간다는 거죠. 즉 밑으로 갈수록 턱이 내려가면서 혀도 내려간다.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입니다. 이런 거 외울 때 금붕어 조화로 많이 외우시는 것 같아요. 금붕어 조화. 다시 써볼게요. 조화. 금붕어 조화에다가 그대로 이 모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금붕어 조아 해보시고요. 여기다 다시 금붕어 조아 해보시고 여기에 이 모음만 추가해 주시면 그대로 전설 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전설 모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 모음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 없고요. 얘는 이로 고쳐주셔야겠죠. 그래서 가끔 음운의 변동이나 맞춤법 할 때 이모음 역행동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모음 역행동화를 다른 말로 전설모음화라고 하는 이유가요. 전설모음에는 다 이모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운과 관련된 자음모음 정리를 해보았고요. 뒤에 음운의 변동이 나오는데 일단 음운과 관련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요. 음운의 변동 이론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사전 등재 순서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오죠. 사전 배열 순서 정리해놨는데요. 일단 자음, 모음 이렇게 나누고 자음 순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부터 히읗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들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 이런 애들이요. 여기 쌍비읍이 빠졌네요. 쌍비읍이 빠졌네요. 예, 이런 애들은요. 그 자음이 끝난 바로 뒷부분에 온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음을 조금 헷갈려 하는데요.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순서입니다. 여, 오, 요, 우, 유, 으, 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내냐면요. 모음을 쪼갤 수 있어야 돼요. 아가 끝났으면 아와 관련되는 모음이 다 나와야 돼요. 즉 아가 끝났으면 여기 에라는 모음이 아 플러스 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얘는 아 계열 모음이니까요. 아 뒤에 바로 나와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야 플러스 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 뒤에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고요. 얘네 셋 볼게요. 와라는 것은 오와 아가 합쳐진 거. 왜라는 것은 오와 아와 이가 합쳐진 거. 왜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합쳐진 거. 이렇게 모음 다 쪼개보시면은요. 일단 오 다음엔 오와 관련된 모음이 다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아와 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와 이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아가 먼저 와야겠죠. 그래서 와를 쓰고 그 다음에 와가 들어가 있는 얘를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쓰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전 배열 문제 풀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거는요. 자음 모음을 무조건 다 쪼개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볼 때요. 일단 초성을 분석을 해볼게요. 초성은요. 거의 기역, 얘만 쌍기역, 그 다음에 기역이네요.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기역이 먼저 나오고 쌍기역은 맨 나중에 와야 되죠. 그래서 리을이 맨 뒤에 와야 됩니다. 내비둬야겠다. 리을이 맨 뒤에 와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 분석을 해볼게요. 갸르마다의 중성, 야.
개울은 아와 이로 분석하셔야 되고요. 개도 어와 이로 분석하셔야 돼요. 겨울은 여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음만 비교해봤을 때 아야, 어여 그 순서예요. 그러면 당연히 개울 먼저 와야 되네요. 그 다음에 야가 와야 되죠. 기역. 그 다음에 어가 와야겠죠. 리을. 리을이 아니고 디귿이구나. 그러니까 디귿, 그 다음에 여, 미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리기, 디미리 해서 답 3번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3번도 사정 등재 문제입니다. 같은 식으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네, 초성을 분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초성은 얘가 디귿, 그 다음에 디귿, 디귿, 쌍디귿이니까 따뜻하다가 맨 뒤에 와야 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모음 분석해 볼게요. 얘는 우고, 얘는 위고, 얘는 위입니다. 나눠볼게요. 그러면 얘는 우만 있고 얘는 우 뒤에 이가 있으니까 얘가 앞에 와야 되는 거 맞아요. 얘네들은 똑같네요. 그러면 그 다음 단어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뒤에 봤더니 얘는 키읔이고 얘는 쌍디귿인 거 보이나요? 기역, 니은, 디귿 순서에 의해서 디귿 다음에 쌍디귿이 와야 되죠. 뒷뜰과 뒷현의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2번 볼게요. 니은은 다 똑같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니은 말고 그 다음 중성 생각해 볼게요. 야, 얘는 이, 얘는 릴리니까 이네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아야, 어여 순서에 의해서 야가 먼저 와야겠네요. 냠냠. 그 다음에 어가 와야 되는데요. 어와 이가 같이 있는 얘보다는 넘기다가 먼저 와야겠죠. 넘기다. 그 다음에 어와 이가 같이 있는 네모. 그 다음에 으로 시작하는 릴리리. 얘도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3번 똑같이 얘는 의문이 아니라고 했었죠. 제껴주고요. 마찬가지로 모음 비교해 볼게요. 얘는 야, 얘는 아와 이, 얘는 여, 얘는 어와 이입니다. 그러면 아야, 어여 순서이니까요. 아가 들어가 있는 애때다가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거 보이시나요? 애때다가 가장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야가 와야겠네요. 얕다. 그 다음에 어가 있는 애누리가 와야 되고 여가 있는 여름이 와야 되네요. 예, 답은 4번이네요.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초성은 기역이니까요. 얘도 역시 중성만 비교해 볼게요. 괴롭다니까 오와 이. 얘는 요, 얘는 우, 얘는 우, 이입니다. 그러면 아야, 오, 요이니까요. 오 있는 괴롭다가 먼저 와야겠죠. 오가 들어가 있는 괴롭다. 그 다음에 요 와야 되는 거고요. 우, 똑같이 우가 있지만 우마 있는 얘. 그리고 이까지 같이 있는 얘가 나중에 와야 되는 거.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사전 배열 문제 2개 풀어봤고요. 24번 같은 경우가 아까 그 표를 외우셔야 되죠. 좋은 기간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마찰하여 나는 소리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아까 마찰음은 시옷과 쌍시옷 그리고 시옷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시옷이 그대로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고요. 답은 1번 개나리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표를 외우셔야 되고요. 25번 볼게요. 현대국의 자음에 대한 단어를 비해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비음을 나누는 기준은 했을 때 파열음, 파찰음 아까 표 잠깐 볼까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을 나눈 것은 조음 방법이 되는 거죠. 조음 방법. 조음하는 방법에 따라 위에 같이 나뉜다. 그렇기 때문에 조음 방법, 소리내는 방법.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아까 소리내는 위치에 따라서 뭐 입술 소리, 혀끝 소리, 목청 소리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센입천장. 혀의 위치에 따라서 뭐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런 게 있었죠.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평순모음, 원순모음 이런 게 있었습니다.
26번은 표준 발음법 규칙인데요. 표준 발음법은 표준의 실제 발음에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자주 보는 거니까 외우듯이 하시고요. 발음상의 문제가 있을 때 예전부터 많이 하던 발음, 예, 전통적인 발음을 쓰자 그런 내용인 거죠. 27번부터는요. 의문의 변동 문제네요. 앞부분 가서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문법을 한번 하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의문의 변동은 내용도 좀 많고요. 문제도 비교적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의문의 변동은 쉽게 여기에서 보면 교체 현상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추격과 첨가, 탈락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교체 현상이 가장 많고요. 교체라는 것은 의문이 1대1로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은 표기상에 있었던 의문이 발음할 때 다른 의문으로 바뀐다 이런 것입니다. 두음 법칙입니다. 두음 법칙도 자주 나오죠. 두음에서 두자가 머리 두자죠. 즉 첫음에 나올 때 나타나는 법칙이에요. 예, 리을이 단어의 첫머리에 와서 아, 어, 오, 우, 으에 어쩌저쩌 결합하여 니은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두음 법칙은 쉽게 생각하면요. 리을과 니은이 어두에 왔을 때 니은이나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리을로 시작하는 거 원래 로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늙을 노자인데요. 예, 늙을 노자예요. 그래서 로자라는 단어가 뒤에 올 때는 원로 이런 식으로 써서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로인 이렇게 발음할 땐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두음 법칙이라고 하고요.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는 대표적인 것은 이거인 거죠. 계집여자요. 예, 이거가 뒤에 갈 때 뭐 장녀 이런 식으로 써서 큰 문제가 없지만 앞에 있을 때 여자라고 발음하기 힘들죠. 그래서 여자라고 발음하는 거. 니은이 이응으로 바뀐다. 정확하게는 탈락한다 라고 해야 되죠. 예, 이런 현상 머리 두자입니다. 아음에 오기 때문에 아음에서 발음하기 힘든 리을과 니은이 다른 음으로 변하는 형상이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요. 끝소리는요.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 즉 초성, 중성, 종성, 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요. 받침에서 발음되는 소리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가지밖에 발음되지 않습니다. 숲, 우리가 피읍 받침을 쓰지만요. 발음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숲 발음이 똑같습니다. 즉 피읍음은 받침에서 발음되지 않습니다. 부엌이라는 글자도 우리가 키역 받침을 쓰지만 실제 발음은 부엌이라고 되죠. 즉 받침에서는 모든 사람이 발음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대표음인 이렇게 7개만 발음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온 현상이요. 비음화와 유음화인데요. 비음은 아까 음운을 정리할 때 봤었지만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인 거죠. 그리고 유음은 리을이 유음입니다. 비음화는 쉽게 생각하면 비음이 아니었던 자음들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 즉 비읍, 디귿, 기읍은 비음이 아니잖아요. 이 비음이 아닌 것들이 비음을 만나면 비음인 것과 비음이 아닌 것들은 같이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비슷한 소리는 비음으로 바뀌는 것이 비음화입니다. 유음화는요. 유음이 아닌 니은이 유음인 리을과 만나서 똑같이 유음인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 유음화예요. 문제 많이 나오니까 비음화, 유음화 이따 확인해 볼게요. 5번째 구개음화입니다. 끝소리가 디귿이신 형태소가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디귿이시 지읒추소 바뀌는 현상. 아까 지읒음이 경구개음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구개음화라는 것은 디귿이시 지읒 치읒소 변하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국외음화는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반모음 이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야여, 요유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음 앞에서만 지읒소 변하고요. 그 외의 모음에선 지읒소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치 현상이고요. 다음 의문의 탈락입니다. 두 의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이고요. 히읗 탈락, 리을 탈락이 많이 발생해요. 히읗이 끝소리인 어간이 모음을 쓰거나 어미나 전미사 결합할 때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 예, 말로 풀어놓으면 조금 어려운데요.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나, 싸. 분명히 히읗 받침이 있는데 이 히읗이 발음되지 않고 각각 나, 싸, 이렇게 히읗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게 히읗 탈락입니다. 리을 탈락은 리을이 끝소리는 어간이 단어를 접사 결합하거나 어떤 끝소리는 어간이 어미와 결합할 때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합성어 중에서 바늘과 합성어가 아니고 파생어네요. 바늘과 질이 만났을 때 바느질 같은 거요. 예. 솔과 나무가 만났는데 솔나무 하지 않고 소나무 하는 것들. 리을이 그냥 통째로 없어진 거 보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리을 탈락이라고 하고요. 자음군 단순화는요. 자음이 두 개 연결된 자음군 겹 받침인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애들. 예, 받침이 두 개라는 거 보이죠? 겹받침이에요. 근데 리을이 없어지고 이렇게 시옷이 없어지고 이렇게 발음되는 거 보이나요? 예, 자음이 탈락하는 거 보이시면 됩니다. 의문의 첨가요. 의문의 첨가 사이소리 현상 문제 많이 나오죠. 형태소가 합성될 때 그 사이에 음이 덧붙는 현상입니다. 두 개의 형태소나 단어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합성어입니다. 파생어는 안 돼요. 합성어이고요.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변하거나 니은 또는 니은이 첨가되어 소리가 나는 현상입니다. 얘는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문제에서 적용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의문의 축약을 은근히 어려워하는데요. 축약이라는 것은 두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든 현상이에요. 대표적으로 히읗과 기읍, 디귿, 비읍, 지읒이 연결될 때 키읔, 티읕, 피읒, 치읒으로 바뀝니다. 히읗과 기역이 합쳐지면 키읔이 되고요. 히읗과 디귿이 합쳐지면 티읕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나요? 예. 이런 거 히읗으로 축약되는 거, 거센소로 축약되는 것의 대표적인 예문이 국화 같은 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기할 때는 국화라고 하지만요. 발음할 때는 국화 이렇게 발음하는 거 보이나요? 한번 음은 풀어서 볼게요. 국화는 기역, 우, 기역. 그 다음에 히읗, 이렇게 되죠. 국화 같은 경우는 국화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은요 기역과 우는 다 똑같고 와도 똑같아요. 기역 히읗이 없어지고 키읔이 하나 생긴 거, 즉 기역 히읗이 합쳐져서 키읔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거센 소리 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절 축약은요 이와 어가 만나서 여가 되는 거, 이와 어를 빨리 하면 여가 된다는 거 보이죠? 오와 아가 만나서 우와 어가 만나서 와, 워로 되는 거. 마찬가지로 오, 아를 빨리 하면 와, 우, 어를 빨리 하면 워 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음절 축약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문제 풀어보면서 하나씩 다시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문 문제 이어서요. 27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27번이요. 날씨가 추워지면은요. 이거 발음은요. 솜니 불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왔었던 이론을 내용을 좀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의 발음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 솜이불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솜니불 이렇게 발음하고요. 이렇게 발음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합성어이죠. 합성어. 솜과 이불이 합쳐진 합성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 첨가 현상 되어 있네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 음절 모음 이, 야여요로 시작할 때 니은이 새로 생기는 현상. 그러면 솜니불이라는 것은 솜과 이불이 합쳐진 합성어인 거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앞이 자음으로 끝나네요. 그리고 뒤에가 이로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때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러면 얘네들 보면은요, 송별연, 꽃잎, 한여름, 막일 모두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데요. 송별연 같은 경우는 송별연 이렇게 발음나지 않고요. 송별연 이렇게 발음이 나요. 니은 첨가 현상 같은 경우는요, 모든 합성어가 이런 조건을 갖춘다고 모든 합성어 및 파생에서 일어난 단어가 아니고요.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단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니은 첨가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해요. 법칙 같은 거는 없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송별연 같은 단어들 조금 눈여겨 봐두셔야겠죠. 니은 첨가 관련해서 예외 예문으로 문제 많이 나오고요. 참고로 송별연은 이렇게 장음으로 나타나죠. 장음으로 발음된다까지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은 다 니은 첨가가 돼서 발음된다는 것. 꽃잎 같은 경우는요, 끝소리 규칙 기억나나요? 끝소리 규칙, 받침 규칙에 의해서 치읓과 피읍은 받침에서 발음되지 않습니다. 받침에서는 아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발음난다 라고 했었죠.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치읓이 디귿으로, 피읍이 비읍으로 먼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얘 합성어이고 앞에 받침으로 끝나고 또 뒤가 이로 시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거 보이셔야 돼요. 니은이 추가됩니다. 근데 우리가 꽃잎 이렇게 발음하기 힘들죠. 발음하기 편하다고 어떻게 발음납니까? 디귿이 니은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아까 니은은 무슨 음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비음이었죠. 이런 것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디귿과 니은은 같이 발음하기 되게 힘든 발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과 비슷해지는 현상. 그래서 비음화입니다. 얘네들은 간단하게 발음만 한번 볼게요. 얘는 한여름 이렇게 발음 나고요. 얘는 막일 이렇게 발음 나네요. 얘도 하나만 더 보면은요, 원래 막에다가 니은 첨가만 일어나야 되죠. 막일. 근데 여기에 있는 기역, 니은이 같이 발음하기 힘든 발음이에요. 그래서 니은이랑 비슷한 이응으로 바뀌는 거. 기역이 이응으로 변했네. 이응도 비음이죠. 아, 이런 게 비음하구나 라는 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 볼게요.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문법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정확한 발음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말게 같은 경우 리을 기역의 대표음은 기역이에요. 아까 겹받침 중에서 하나는 탈락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맑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막다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요. 뒤에 모음이 올 때, 그리고 뒤에 자음이 올 때는 발음이 다릅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이응은 빈자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리을이 남고 기역이 이동해서 말근 이렇게 발음 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기역 겹치잖아요. 얘가 쌍자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말고 이렇게 발음이 돼요. 1번도 마찬가지로요. 리을 기역의 대표음은 기역이지만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맑게라고 발음한 것이 맞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거 끝을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틀린 발음이에요. 아까 이런 단어가 있다면 구개음화 기억나시나요? 디귿, 티읕이 이 모음 만나서 지읒, 지읒 변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나기 때문에 끝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구개음화는 반드시 이 또는 야여요유 앞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얘는 이 모음이 아니고 의잖아요. 이럴 때는요, 형식 형태수,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가 붙을 때는 무조건 연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얘 끝을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예, 3번 보시면요. 주의, 뒤에 가면 의 관련 발음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의는 첫 음절에 있는 의는 무조건 의라고 발음해야 되지만 두 번째 음절의 의는 첫 번째 음절 뒤에 가면 문제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음절의 의는 무조건 의여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이하 음절에서는요. 의라고 발음해도 되고요. 이라고 발음해도 돼요. 이라고 발음하는 걸 허용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번째 음절에 있는 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라고 발음해도 되고요. 주의라고 발음하는 것 둘 다 허용을 해줍니다. 아이가 내 발을 꼭 밟고 있다입니다. 리을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넓다 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근데 리을 비읍에서 예외된 사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밟다인 거죠. 참고로 밟다는 장음 표시까지 조금 외워두는 게 좋겠죠. 장음으로 발음하는 거.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인데 밟다만 예외적으로 비읍입니다. 그래서 리을이 탈락하고 비읍만 남아야 되고요. 된 소리까지 해서 밟다 그리고요. 장음 표시까지. 예, 4번 맞는 말.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도 좀 비슷한 말인 거죠. 맑게는 위에서 나왔죠. 예. 맑게라고 발음한다 라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거는 조사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쨌든 형식 형태소잖아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앞에 있는 받침에 있는 자음이 그대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겹자음이 있을 때는요. 뒤에 있는 자음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달, 글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리을 피읍의 대표음은 피읍이에요. 네, 피읍입니다. 리을이 탈락하고 피읍이 남는데요. 이 피읍도 받침에서 발음되지 않잖아요. 받침에서는 아까 기니들이 미비 이만 발음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피읍의 대표음인 비읍으로 바뀌어서 읍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9번의 답 3번이고요. 싸이는 아까 히읗 탈락 예문 몇 개 봤었죠? 우리가 싸힌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싸인 이렇게 발음합니다. 히읗이 그냥 그대로 없어진 히읗 탈락 단어가 되는 것이고요. 5번이요. 리을, 히읗의 대표음은 리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읗이 탈락하고 리을이 남아야 되는데요. 리을과 리은도 같이 발음하기 되게 어려운 음인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른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거. 리을은 아까 무슨 음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유음이라고 했었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유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그 발음이 어떻게 된지 네, 계속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의문 마쳤고요. 의문의 변동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의문의 변동 다시 한번 복습 개념으로 문제풀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